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을 했는데 그런 주장들도 있는 것을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또 MBN에서 뉴스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생방송을 보고자 한번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잊어먹기 전에 그런데 지금 MBN에 어떤 방송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패너 분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는 지금 방송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MBN을 갖다가 이렇게 세팅은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하는 거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 MBN MBN은 제가 일단 잡아놨고 그 스패너 분들이 보시다가 MBN에서 이제 인터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잽싸게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MBN을 이렇게 봐도요. 여기 지금 이게 MBN인데 MBC 뉴스와이드 지금 뛰어야 산다. 지금 광고 중이네요. 타이틀은 잡아놨네. 타이틀은 라이브에서 미니 인터뷰 한동훈 전 대표, 전 국민의힘 대표, MBN 뉴스와이드 이렇게 타이틀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예, 스패너 분들이 모니터링 좀 해주시다가, 5시 20분? 그러면 이거 광고 끝나면 바로 할라나? 예,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스탑을 해놓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좀 이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 이런 건데, 예, 일단은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좀 일단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방송 기다립니다. KG님, 한동훈 대표만이 대한민국 미래며 대한민국 희망이며 대한민국 정답입니다. KKK님, 예, 눈팅 중, 예, 야, 정말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대선 국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그러면 이거 기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별개라고 그랬죠. 예. 일단 목이 아프니까 목캔디 하나 물고. 음, 음. 자, 유니콘님, 한동훈 방송마다 쫓아다니게 됩니다. 예, 힘 모아서 되세요. 한통령은 기본 고양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정호님, 이 화면 왜 맨날 뜰까? 인트로 화면, 인트로 화면은 예, 그냥 말 그대로 인트로입니다. 그냥 인트로. 처음 시작할 때 뜨는 화면. 피스톨방님, 한통령 방송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MBN 뉴스와이드. 예, 제가 지금 바로 찾은 거죠. 예, MBN 뉴스와이드. 예. 혹시 시작하면 채창에 바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시작하려나? 다시 한번 체크. It's back. 사이좋은 부부라도 한 침대는 힘들 수 있죠. 법원의 결정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시작했네. 아이고, 이거 바로 상세한 이거부터 내용을 해야겠다.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 다만 이 점에서 국민들께서 겪지 않아도 될 혼란을 겪게 한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법원이 인용을 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는데 그중에 또 지금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대해 약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또 비판이 그동안 있었는데 더 지금 거세질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를 한번 상기해 보면요. 예. 민주당이 날치기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제도를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심무 원려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수사 과정이라든 공수처의 다른 수사 과정에서 보면 예. 저거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들이 막 뚫려 있고요.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야심과 욕심은 크지만 실력은 뒷받침되지 않은 야심가들이 공수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런 식의 혼란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겁니다.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출범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그 제도 자체도 없애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없애는 생각합니다.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직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오늘 좀 단호한 생각을 좀 밝혀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긴급히 들어온 소식과 관련돼서 좀 질문드렸고 이제 원래 이제 준비된 내용을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그런데 간간히 사진을 통해서 알려졌고 최근에는 이제 책을 펴내셨는데 그 책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그 이후의 사항 등 굉장히 생생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책을 펴낸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떤 계기로 결심을 하셨을까요? 당초에 제가 책을 쓰겠다고 결심을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예. 44년 만에 계엄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고 희망하기로는 100년 동안 없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황을 제가 여러 방면에서 겪었고요. 예. 그 경험한 내용을 기록해 둬야겠다는 책임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전달드릴 방법이 No worries dahil only ang saya will TNT Saya All. May only FB.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정치 활동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실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한 마음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밝히셨거든요.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건데 만약에 시간을 작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위해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예요. 예. 그리고 시간만 오래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돕고 도우면서 그 세월을 같이 겪어온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대통령께서 저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제가 인간적으로 괴롭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부가 만들어질 때도 같이 했고 예. 그리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이 정부가 성공하길 정말 바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한 몇 년간을 해보면 뒤집어 보면 되게 이런 정도의 일들 때문에 조금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님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요. 예. 이종섭, 황상무 이 대사님과 수석님에 관한 이슈에 그렇습니다. 관한 문제가 있었죠. 의료 사태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가 예. 또 있었고요. 명태균 사건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김경수 복권에 관한 차이도 그러네요. 있었죠. 대략 그런 정도 지난해 다 흘러갔던 예. 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을 보면 저는 그때 이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 보수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정도만큼은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궤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생각이 다른 건 많았지만 나머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차피 모든 거를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가 확신이 있는 것만 저는 예.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이 좀 궤도 수정을 했어야 됐다라고도 생각하셨고 실제 민심도 그랬고 언론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수정됐었으면 우리 정부의 정치가 훨씬 나아졌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수세에 몰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아쉽게 생각해요. 제가 다시 돌아갔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른 정치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 그냥 대통령의 방향에 그냥 따르기만 했을 것 같다. 그렇게 후회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저는 몸은 더 편했을 수 있지만요. 예. 그렇지만 그건 나란히 일하는 사람 자세도 아니고 예.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오히려 그런 식의 중요한 민심에 역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저 하나여서는 안 됐었다. 오히려 다른 분들도 예. 그런 바른 말을 해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미 관계를 다시 복원해내고 원자력을 살려내고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로만의 문제만 바로잡았어도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문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님께서 아마 답변을 차분차분 해주셨는데 아마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었고 제가 질문 아까 장면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마 말 속에 아까 설명한 중에 그렇게 후회하는 거 없고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저는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계엄의 문제나 그 이후 상황 문제를 보면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의 문제를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감수하고 한 것이고. 그래서 어제 이 대학생들과 만났을 때 그 약간의 뭐랄까요 뭐 속된 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표현을 쓰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직감했다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제는. 근데 뭐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앞장서서 막는데 그게 어떤 흐름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올지 몰라도 그 직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때 어제 그 속된 표현을 쓰시면서 정말 어렵게 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아 이거는 지도부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보수잖아요. 보수의 핵심이고 자랑스러운 가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한 계엄이지만 우리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여겨서 이걸 우리가 막는다는 어떤 책임감,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위해서라면은 많은 걸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에 제가 준비했던 많은 질문에 답을 동시에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질문을 줄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죠. 그러니까 출간과 동시에 이제 정치권 활동을 이제 복귀하신 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지금 정치 행보가 다시 재개된 그러니까 복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빠르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저는 정치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2달여 동안에 일체 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든 간에 제가 말이라든가 행동을 보여드리지 않은 거는 전 솔직히 그 미안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계엄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막으려고 앞장섰지만 어쨌든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제가 한 선택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저도 그걸 예상을 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웠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참 공감해요. 마음이 아프실 거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그리고 상대가 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정치를 중단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면서 나오게 된 건데요. 더 일각에서 근데 뭐 자기들은 정치하면서 저보고 한동훈의 시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각에 특히도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혹시 조기 돼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시점을 잡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헌재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는 좀 섣부른 말씀이고요. 다만 저는 정치인의 시간 뭐 이런 거에는 좀 반대합니다.
국민의 시간만 있지 정치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럴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정치인은 거기에 따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도 하셨고요. 그때 여긴가요? 예, 이 자리였습니다. 하셨고 그 이외에 뭐 경선 토론도 이 자리 이 스튜디오에서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시간을 좀 보내셨거든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보셨는데 약간 좀 단단해지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제가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요. 아유, 더 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이어가 보죠. 책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좀 봤는데 고맙습니다. 이거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론 이게 나올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계엄 선포란 선택을 했는가 의문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 남기셨거든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정치로 풀어야 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폭거는 예.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같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가장 맨 앞에 서서 싸워왔어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제가 좌천도 4번 당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니 유시민 계좌 추적 의혹이니 별거 다 당하면서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희는 차츰차츰 저희가 이겨나가고 있고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의 타이머가 거의 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대통령의 판단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근데 아직 왜 그랬을까라는 답은 아직도 못 찾으셨다는 말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시니까 좀 이어가 보죠. 예. 최근에 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왜 그런지를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이분이 정권을 잡아서 안 되는 이유는 이분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어떤 이익이라든가 진영의 이익, 진영의 이익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진영의 이익도 무시하시더라고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90석 가까이 갖고 계시죠? 거기다 행정부를 갖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 문제가 걸려서 예. 다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6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 4월 18일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도 소장도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퍼펙트 스톰이에요. 모든 권한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예.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그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좀 광장에 나가 계신 많은 분들도 예. 그런 마음도 크게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몇 달 뒤에 대법원 선고가 확정돼서 자기가 끌려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걸 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저는 계엄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선례도 있겠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 원래 국회는 제압 못하지만 사법부는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떠나서 얼마 전에 한번 밑밥을 까셨죠. 선거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은 그 법을 없앨 겁니다. 그 처벌 조항을.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왔죠. 예.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주체는 이재명 본인입니다.
그러면 막을 방법도 없어져요. 노란봉투법이든 뭐든 예. 다 그렇게 이 대표가 생각하기만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가 무너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는 야권에서 강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이고 지지율을 보면은 뭐 단연 앞선 1위를 기록하거든요. 이런 지지율 이건 또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럼? 근데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라는 것이 뭐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탄핵을 찬성하는 숫자가 있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숫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숫자가 있고 각각 있어. 각각의 부등호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의 어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예.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험에서 구하려는 사람들이 뭉치면 전 단언하건대 이재명 대표는 언제든 예. 그게 언제가 되었든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 좀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제가 보니까 오는 10일에 이제 부산 방문 계획이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요, 사실은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텃밭이 TK, 그 중에서 대구거든요. 향후에 대구 방문 계획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가야죠. 혹시 북 콘서트도 대구에서 열 계획이 아직 있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뭐 정치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출판사나 이런 쪽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일정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대구 경북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정치를 처음 결심하게 된 날이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동대구역에서 제가 금요일 밤에 그 기분이었거든요. 기차, 예. 열차를 늦추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 만나고 그 모습. 그러니까 그때 저는 딴 엄청난 결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말씀드릴 때 아이고 이건 저의 대구를 정치적 출생지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는 꼭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대구 하면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혹시 예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박 대통령님은 굉장한 경험과 정치적인 해안을 갖추신 분이에요. 제가 작년에 총선 때 뵀을 때도 만나 뵈면 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배려 깊으시고 사려 깊으신 분입니다.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대구에서도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아마 요 부분, 두 가지 질문 좀 귀담아 드시고 답변도 들으실 것 같은데, 요 주제, 요 질문은 약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과제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좀 한동훈 전 대표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광장에서 나오신 분들이 약간 그런 견해 갖고 있으면 꽤 되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행사에서 한 청년이 한동훈 전 대표 앞에서 다소 약간 무례해 보일 수 있는 행동도 막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제인데,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모습과 이런 정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 이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듣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제 진심이라든가 제 진의를 곡해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저는 또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저런 변명할 게 아니라 예. 제가 제가 더 잘 설명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제가 법무장관 때 예, 했던 사인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신 모습이 건데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정치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다고 마음이 금방 바뀌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 의견을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함께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예. 공통점을 찾아야지 예. 다른 점을 너무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같은 생각이겠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좋은 나라 만들고 큰 틀에서 위험한 세상이 오지 않도록 막겠다는 마음이 같다면 저는 예. 되도록 많은 사람이 같이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준비한 질문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질문 좀 궁금하다. 그 대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갖고 계신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 최근에 주제가 된 개헌, 세대 교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런 걸 포함해서 정치에 대한 생각 이게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을 한번 꼽는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저한테 모자이크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900억 명이라고 해요. 20만 년 정도. 예. 그럼 완전히 새로운 의견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거고요. 예.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제 생각과 제 정치적인 방향은 뚜렷하고 선명합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항상 저는 애매모호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평가하실 때 제가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드린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 보시는 분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 생각들은 지금까지 많은 선배 그리고 동료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 중에서 제가 제 철학을 가지고 많이 받아들인 거의 합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요것도 강구 계신데 뭐 여야 정치인에 따라서 특히 야당에 계신 정치인의 생각 중에서도 이런 거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또 흡수하신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많죠. 사실 개헌에 대한 생각들도 예. 많이 있고 그리고 야당은 또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다른 생각이 있으면 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려는 편이에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저쪽 편이니까 무조건 쟤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보면 예. 생각이 너무 협소해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중에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치도 민주당 자체만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 국민들의 눈치를 본 정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참고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건 나라방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 지금 전 세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에 대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나왔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리더십, 국가 리더십이 공백 상태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젤렌스키하고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뭐 삿대질 정상이다. 초유의 상황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벤스 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You have no card. 너는 카드가 없어. 이런 얘기를 예. 했죠.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We have a card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는 정책을 아시아 우선 정책을 하잖아요. 결국 예. 유럽에 있는 군사력이라서 유럽 중심에 있는 그것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미국은 현재 조선업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을 제패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조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 조선의 강국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예. 중국한테 못 맡깁니다. 뭐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한테 어떻게 군함을 맡기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이에요. 예. 우리는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반도체와 AI에서의 어떤 우월함, 그리고 우리는 원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력을 아직 갖고 있거든요. 예. 전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국익과 정확한 어떤 주고받음의 계산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그리고 이 지금 북중러 한미일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블록화된 세상에서 선명함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1차 탄핵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의견을 냈죠. 예.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과 예. 이재명 대표가 그때 탄핵 사유로 넣었던 것이 북중러에 대한 외교를 잘못했다.
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친미를 한 것이 잘못이고 반중을 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보수 정당이 찬성하고 대한민국이 찬성하겠어요? 그런 식의 생각은 뿌리 깊게 내려왔어요.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앞에서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쉐시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그런 입장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에게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지금의 이 블록화된 이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되게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의 이 자본의 국적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서로 편을 나눠서 운용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런 세상이 됐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AI 시대에 올라타야 하고 그리고 한미일 블록을 통해서 같이 발전하고 미국의 트럼피즘의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이걸 좀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나온 어떤 주장 중에 하나, 그럼 관련된 법안 발의가 나왔는데 이게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다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 예. 라는 말은 제가 작년 총선부터 줄기차게 공개적으로 해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를 정치인이 비판하기 되게 어려워요. 고양이잖아요. 쥐고.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발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후진적인 상황이 된 이유 중에는 정치인의 책임들도 커요. 선관위를 비판하기를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근데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정치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전투표의 문제는 그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13일 정도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일을 땡겨서 사전투표를 두면 안 그래도 짧은데 일주일 정도밖에 선거운동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부실선거의 우려를 떠나서라도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한 이후부터 본투표까지 기간 중간에 선거 기간 중간에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과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보죠. 사전투표가 있었고요. 본투표가 있는 사이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 판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이에 나온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있어서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투표를 편리하게 하는 문제는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를 제고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술로는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민의에도 맞고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을 또 효율적으로 하는데도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쳐야겠고요. 지금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와, 정말, 여러분, 우리가 TV조선, 그거 할 때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수준이, 아니, TV조선 왜 그렇죠, 도대체? 와, 너무 달라. 수준이 너무 달라. TV조선하고 MBN이, 너무 수준이 달라요. 벌써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동훈 대표가요. TV조선 때는 여러분 제 말 한번 듣고 한번 다시 TV조선 그거 떠 있으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TV조선 때는요. 완전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예요. 이 말하는 그 스탠스 자체가 방어적인 자세고
무슨 말을 갖다가 즉시 원래 한동훈의 특기는 즉시 그냥 순발력 있게 탁탁탁 치고 나가는 게 한동훈의 그 화법인데 TV조선 할 때는요 항상 2, 3초씩 이렇게 쉬어요. 포즈를 줘. 예. 이거 혹시 잘못 말했다가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 함정에 또 걸려드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항상 숨을 갖다가 가다듬고 막 2, 3초 생각했다가 얘기하고 얘기도 아주 천천히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는 무슨 얘기를 말하고 싶었느냐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배신자 프레임과 한동훈 대표의 미래 그 미래의 뭐 헌법 개정을 비롯해 갖고 여러 가지의 그 미래의 이야기. 그런데 그랬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날 때 다음번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그 미래 얘기인데 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초대해 주면 내가 미래 얘기를 갖다가 그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확실히 지금은요 한동훈 대표의 화법이 굉장히 편합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할 때는 사전 질문지를 다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의 사전 질문지는 완전 최악이었고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코너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지였고 이 MBN의 질문지 한동훈 대표가 벌써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표정부터. 예. 그리고 지금 그 진행하는 앵커를 갖다가 뭐 괜찮게 보는 분도 있고 좀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 앵커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대표 경선 때 MBN에서도 이 경선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채널A, MBN, TV조선이 했었나 안 했나 어쨌든 간에 뭐 그러고 그다음에 뭐 CBS에서도 했고 뭐 그렇게 그 했었는데 SBS에서도 한 거거든요. 어쨌든 6번을 했습니다. 그때 MBN에서 진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좀 뭐 약간 살살 뭐 세상 말로 실실 쪼개면서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실실실 쪼개면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진행을 잘했다. 그렇게 한동훈 대표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분위기를 일단 전합니다. 그 뭐야 정말 그 차이가 TV조선 때는 굉장히 경직되고 한동훈 대표 자체가 경직되고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이걸 갖다 좀 느끼신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느끼신 거를 한번 제가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느낀 점 서머리 하면서 좀 느낀 점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아이고 여러분도 엄청 많이 글을 써주셨네요. 예. 아니 맨 처음에 뭐 윤통이 풀려나냐 안 풀려나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저녁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기 방송 7시 반에 방송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언론들이 좀 오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대 헌재 결정이 뒤집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완전 좀 너무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장수복님, 김건희 3부 토건 터졌네요. 그래요?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령사님, 지금 대선은 반대예요. 한동훈이가 더 강해지고 이재명이 간판 가고 난 후 대선 치르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헌재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는 이미 결정을 했다니까. 그냥 끌어내리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르고 싶다고 치르고 치르지 싫다고 그래서 안 치르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냥 헌재 결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KKK님, 김어준도 아직 한동훈 팩트 보도. 이재명 밀고 있음 오늘. 아니 뭐 김어준이 이재명을 만든 장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쭈니키님, TV조선 앵커보다 훨씬 매너 있네. 예, 아예 100번 낫죠. 100번 낫습니다. 유니콘님, 한동훈 정면 돌파, 공수처 폐지해야 돼요. 예, 이건 뭐 한동훈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에도 아마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공수처 폐지. 네, 등불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통령 꼭 되셨으면 합니다. 예, 유니콘님, 한동훈이 옳다. 박연희님, 한 대표님 사이. 예, 조니키님, 앵커가 한동훈 이야기할 수 있게 풀어놓고 있네요. 간섭 안 하고 정말 TV조선과 비교된다. 예,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잘 했다. 한동훈 대표님이 한 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훈이장님, 한동훈 대표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한동훈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예, 박연희님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 와, 국민의 시간만 있지 정치인의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한동훈의 이 자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훈이장님, 한동훈 대표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화이팅! 예, 계룡사님, 한동훈은 너무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다. 집권당 대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반대한 것은 최대 최초다. 아, 정말 생각해 보니까 또 세계 최초일 수가 있겠네요. 자유당이 배출하고, 예, 그것 때문에 엿됐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KKK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한동훈 차세대 한통령 유니콘님 MBN이 점잖고 올바른게 사심 없이 진행해서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황금빛님, 한동훈 전 대표님 응원합니다. 예, 아이고 황금빛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어 잔치국수 먹을 것임. 아, 그래요. 예. 음, 어쨌든 뭐 풀려날 사람은 또 풀려나야죠.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게 빅딜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게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건이.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다루는 거는 대통령을 내려오느냐 컴백하느냐 이 문제만 다루는 거고 검찰은 뭘 다뤄요? 그 내란죄로다가 사형집행 또는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때리느냐 아니면 그냥 풀어서 집에 또 벌려주는 이거잖아요. 여기 제가 빅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헌재에서 일단은 내려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형 안 시키고 그냥 풀어줘서 그냥 집에 보내는 걸로. 이미 그거는 뭐 벌써부터 다 큰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겁니다. 뭐 새삼스럽게 구속 취소니 뭐니 뭐 어떤 그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게 아니라 구속 취소를 갖다가 이례적으로 했다. 그 이례적이 왜 이례적이겠어요? 걔네들이 똑똑해서? 여러분 변론하는 거 보셨잖아요. 김계리한테 다 밀리고 있잖아. 가장 그 어린 그 변호사한테 다 밀리고 있는데 걔네들이 뭐 그랬어요?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거는 이유가 있다. 예. 어차피 풀어줄 거. 예.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주니키님, we have a card. 예. 어쨌든 자세한 거는 제가 7시 반에 정기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 한동훈 대표 말 정말 논리적이고 지혜롭게 잘하네요. 예, 맞습니다. 주니키님, 미쿡이 모르겠음. 지금까지 수업자이밍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고 되니? 아니, 모를 리가 없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도랑님, 숲지명 구속. 예. 이제 별명이 또 하나 더 붙었네. 예, 숲에 숨어 있어갖고. 예, 숲지명이 별명이 또 하나 더 붙었어요. 레몬수님, 한동훈 신당창당 댓글에 100번은 쓴 듯.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지지해. 정말 신당창당이 답이에요. 그게 베스트 초이스.
베스트 초이스를 선택을 안 한다고 그래도 지지를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베스트 초이스로 가자. 헨리송님 대단해요. 앵커도. 사실 그 앵커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앵커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면 자기 밑바닥이 딱 보이거든요. 앵커 그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나 이렇게 그 서로 대담할 때 그 받아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금방 드러나요. 아, 얘가 실력이 있구나, 없구나.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앵커도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루마운틴님 비교 불가. 예. 등불님 맞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정말 예. 조니키님 조선일보 스탠스가 지금은 극우에 가깝지 않. 극우 그냥 뭐 조선일보 그냥 극우라기보다는 그냥 윤통편이다. 윤통이면 무조건 그냥 빨아야 된다. 김건희가 그랬잖아. 조선일보를 갖다가 폐간시키겠다. 화들짝 놀래갖고 살려주세요. 실질적인 대통령 김건희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무조건 윤통편 들겠습니다. 헬리송님 국민들이 듣고 싶은 미래죠.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봉님 한동훈은 준비된 대통령감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MBN 응원하고 왔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 여러분께서 또 많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TV조선하고 MBN의 그 의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난다. 예. TV조선의 의도는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고 인터뷰한 거고 MBN의 인터뷰는 한동훈을 살리려고 인터뷰한 거다. 완전 반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뭐죠? 그 계엄하면서 난 이제 엿됐다. 이게 모든 언론인들의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대학생 포럼 하면서 왜 엿됐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 여당의 대표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여당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막았다. 대통령이 계엄한 걸 갖다가 막았다. 난 이제 엿됐구나.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자기가 쫓겨날 줄 알았다는 거지. 이거는 뭐 분명히 역풍이 불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갖다가 당시 했지만 그러면 왜 끝까지 막았느냐? 이게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국민이 중요하다. 왜 그래서 왜 선민 후사 이거잖아요. 어쨌든 그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예. 선민 후당. 예.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그 엄청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미안함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미안함의 종류가 뭐냐 이런 거야. 계엄을 미연에 못 막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겸손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 계엄을 막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위대한 일 아닙니까?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왜 미안하냐? 계엄을 사전에 그 예방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아서 미안하다. 그 다음에 또 미안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지자들, 여태까지 그 국힘을 지지해왔던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아프게 했다는 거는 뭐 이게 뭡니까? 종류가 좀 있습니다. 설명한 종류는 뭐예요? 물론 이제 윤통과 그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지지했던 사람을 이제 갈라지게 한 그런 아픔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말 대면한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재명이 정권 잡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 예. 그런 거를 갖게 해서 미안하다.
정말 한동훈이 그 국민을 생각하는, 백성을 생각하는, 그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나경원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그걸 물어보니까 정치인의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냥 국민들의 시간만 존재한다. 국민들의 시간에 정치인들이 그냥 맞추는 거지. 정치인들 시간에 무슨 국민이 맞추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면 장래의 정치인이 나와서 해결을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자, 앵커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얘기했죠? 더 단단해져서 나오신 것 같다. 컴백할 때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만도 한 게 그 앵커는요. 직접 2시간 이상 대면을 했잖아요. 그 경선 때 TV 토론했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것 같다. 그런 제가 왜 앵커가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냐. 그 앵커들은요. 저는 지금 진행한 앵커가요. 걔도 MBN의 간판 앵커입니다. 예. 거기에 뭐 여자 앵커들, 특히 MBN이 여자 앵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진행한 사람이 간판 앵커니까 대선에서 그 사람이 사회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간판 앵커가 되려면 내공이 있어야 된다. 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간판 앵커, 그러니까 뭐 큰 조직은 작은 조직은 간에 어디서 탑을 한다. 그걸 갖다가 인정받고 제일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이게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실력과 동시에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내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작년 여름에 그렇게 당대표 경선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한동훈에 대한 기운과 지금의 기운이 많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공이 좀 단단해지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 내공의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안내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통령 첫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한통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게시물란이 있거든요. 게시물을 갖다가 딱 치시면 여기 포스터가 이제 게시가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게시된 게 삶과 영성 TV로 초대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균형, 이 영적 세계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공이 있어야 된다. 뭐 우리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어떤 물질 세계에서 돈이 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내공, 영적 세계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삶과 영성 TV로 초대합니다. 인생의 참모습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은 어떤 삶이 창조주 앞에서 바람직한 삶인가를 자문하며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구도자라 부릅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 공부하고 수련했습니다. 인생의 참모습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각각에 대한 그 개념이 뭔지, 데피니션이 뭔지 그 큰 틀을 잡아주는 중요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영적 세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송은 이건 매주 주말마다 하는 방송인데요. 두 번째 방송은 내일 오후 8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은 목표는 30분에서 1시간, 길지 않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진행한 앵커 있잖아요. 앵커는 확실히 내공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 그냥 그렇게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내공이 이게 왜 이 단단해서 왔다는 그 느낌을 어떻게 봤냐? 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마주해서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앵커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지 않는 세계에서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한동훈 대표의 기하고 앵커의 기가 이렇게 교류를 해요. 교류를 해갖고 그 기운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김대중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도 김대중하고 한두 시간 얘기하면 김대중의 광팬이 돼서 나오더라. 제가 이거 젊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대중을 만난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 김대중 엄청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기회가 돼갖고 김대중하고 한 두세 시간을 얘기했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광팬이 되더라고. 그건 뭡니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기에 눌리는 거죠. 기에 눌립니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 앞에 가면 기에 눌려요. 예. 왜냐하면 재물만큼 엄청난 큰 영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는 그렇게 수련을 안 한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도 못 쳐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이 교류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이분이 더 단단해서 왔구나. 실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오후 8시 방송을 들어오시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단하다. 이 그냥 한마디가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딱 왔습니다. 너무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물어보잖아요. 윤통이 정말 계엄한 이유가 뭐냐? 아닌데 이걸 앵커가 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알려지기는 뭘로 알려져 있어요? 윤통이 계엄한 이유는 뭐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경고용이다. 아니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앵커가 다시 물어봤을까요? 아니 정말 윤통이 계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세상에 나와 있는 답이 가짜 답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한동훈도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윤통이 계엄한 이유요. 아니 뭐 세상이 이미 다 알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몽령이라고 해갖고 무슨 부정선거를 갖다가 밝혀내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당의 그 줄탄핵, 그런 폭거를 갖다가 알리겠다. 예산을 갖다가 툭 잘라 먹어갖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부당함을 알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한동훈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를까요? 얘기하기 민망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모를까요? 예? 아니, 아직도 이 계엄의, 왜 계엄을 갖다가 했는 그 이유를 갖다가, 모르신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시면 압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요, 이 얘기 하고 싶었을 거야. 예. 그런데 끝까지 그 매너왕 아닙니까? 매너의 끝판왕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 제가,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이 슈츠 영상, 1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왜 깜빵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슈츠 영상, 동영상이 아니라 1분 영상, 슈츠 영상에 보면은 왜 윤통이 깜빵에 가게 돼 있는가. 예. 이거 한번 보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예. 이유 딱 이겁니다. 예. 한동훈 때문에 감옥 갔다는 거야. 그래서 배신자고 그래서 정치생명권 논리가 딱 이거거든요. 김건희 리스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리스크는 아주 명확하게 있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관적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 연관업체입니다. 터졌습니다. 최종 목숨을 명부감하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끝까지 김건희를 싸고 돌았습니다. 무슨 추석 전후를 해갖고 무슨 놈의 시찰을 한다 뭐 한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아니, 명태균한테 터진 거잖아요. 우리 아내는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순진합니다. 명태균한테 다 당한 겁니다. 윤통은 왜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윤통은 감옥에 간 거야. 아니,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결 안 하고 3년 동안 품고 있다가 시한폭탄 터진 거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감옥 갔다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원인을, 그러니까 차마 한동훈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계엄 한 원인. 아, 그거요. 김건희 여사 구하려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왜? 12월 3일 날 계엄을 했는데 12월 10일이 뭡니까? 김건희 여사 재의결해갖고 완전히 깜빵 가는 날 아닙니까? 그거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난도 들쳐갖고 깜빵 보낼 거 아닙니까? 이 눈에도 아프지 않은 예쁜 하늘 어떻게 깜빵을 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차라리 계엄을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엄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라. 예. 정말 매너 끝판왕 한동훈이 그냥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안타깝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윤통 참 안타깝다. 거기에 다 얘기가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말 이재명은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왜? 나쁜 사람은 그래도 정치는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은 불가능이다. 그냥 오로지 자기 하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이다. 그래갖고 얘기했죠. 야, 정말 한동훈 대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네. 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의회에서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킬 거,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참, 도중에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윤통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 나이 정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정년을 넘어. 그러니까 6년을 못 채우는 거야. 대법원장이 6년인데, 그냥 4년인가 하고 내려와야 돼. 나이 상한선에 걸려갖고, 그렇게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 다음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네. 응?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헌재 소장도 임명. 그러면 나라 완전 다 말을.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정청래, 대법원장 정청래. 그래 뭐 헌재 소장 박찬대. 막 이렇게 막 임명하면 완전 이거 나라 뭐 전현희가 헌법소장 가고 그러고 나라 정말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걸 또 반대할 수가 없잖아. 왜? 아니 국회에서 다 통과실 거 아니야. 그거를 갖다 청문회 하면 통과 완전히 다 해갖고 정말 나라를 갖다가 그냥 완전 사단을 내겠네. 예? 야,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얘기 들어오니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와, 정말 살벌하다. 정말 나라가 쪼개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대구에서 대구 경북에서 뭐 한동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다, 분위기 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 대구 경북 우리 그래도 보수의 그래도 핵심 도시라고 대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간다. 대구 간다. 당연히 가야죠. 뭐 당연히가 들어가 있어. 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게 동대구역에서 처음. 거기서 대구는 뭐야? 정치적인 출발점이고 정치적인 고향이다. 대구 분들 한동훈 가시면 열렬히 환영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예? 거기가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 고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게 잘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간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권성동이 박근혜 이용해갖고 무슨 각을 세우느니 나를 세우느니 그런 그 유언비어를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참 정말 많이 하시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배울 게 많다. 정말 오케이 그냥 허락만 해주면 언제든지 기꺼이 방문을 할 생각이다. 많이 배우겠다.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얘기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대학생 강연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린 노카드가 아니라 우리는 카드 갖고 있다. 예. We have a card. 예.
그래서 뭐 그런 조선이나 또 지정학적 위치나 원전이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정책이 미국은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잘라내고 그러면 서방은 어떻게 유럽은 누가 지키라는 거야? 그냥 EU가 지키라는 거야. 서방 국가들. 서방 국가 핵심이 그거잖아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EU 연합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미국은 거기서 손을 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도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더 이상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관여하기 쉽게.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중국이 가장 이 두려운 적이기 때문에 중국 봉쇄, 미국의 전략은 다 중국을 봉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뺑 돌려갖고 친미 국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을 봉쇄하려면요. 맨 프론트에 있는 게 어디냐? 한국이에요. 예. 한국이 무너지면 중국 봉쇄가 안 돼. 왜냐하면 한국이 무너지면 그 전선이 어디로 형성이 되냐? 일본으로 바로 형성이 되어버리거든요. 왜? 북한 중국이니까. 예? 그럼 바로 일본이잖아요. 일본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막아주기를 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카드가 있다. 충분히 있다. 너무 우려할 상황 아니다. 아니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제대로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뭐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문재인처럼 꽂아놓은 아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똔똔 아닙니까? 예? 뭐 영어 한마디나 하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사전투표, 그런 얘기도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동훈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마음껏 할 수 있게끔 MBN에서 장을 깔아줬다. 이렇게.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뉴스와이드잖아요. 뉴스와이드가 생긴 이래로 가장 엄청난 슈퍼챗이 쏟아졌을 거예요. 잠깐. 그냥 계속 슈퍼챗이 터지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죠? 방송할 때 계속 슈퍼챗 올라가는 거. 정말 이 MBN도 아주 만족했을 거다. 한동훈 한번 초대해 놓고 아주 만족했을 거다. 야, 우리 떼돈 벌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MBC MBN에서 진행을 잘했다. 한동훈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예. 신여왕님, 앵커 대표님께 정말 호의적인 한 대표 어딜 가서 질문에 떨리지가 않아요. 아침에 김태현 라디오에 강명구 인간이 계엄을 한 한동훈이 망한 게 아니라고 떠들어, 그럼 뭐, 쓰레기 같은 얘기는 들을 거 없습니다. 조닝키님,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한동훈이 엿됐다, 엇가다, 이런 인간적인 단어 쓰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게 입에 딱 붙잖아. 입에 딱 붙잖아. 엿됐다. 그러면 그냥 오늘 앵커도 계속 그걸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엿됐다. 정말 이거 잊을 수 없는 단어야. 정말 단어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한다. 천재적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유비유자님, 저도 응원하고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동그라미 MBN 방송 잘 봤습니다. 예. 주니키님, 경북 구미분들, 다음엔 제정신인 사람을 뽑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번에는 유씨는 뽑지 맙시다. 예, 피서열방이 확고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네요. 야,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거 이제 다음 주에 헌재가 이거를 갖다 인용한다. 그래갖고 딱 끌어내리는 순간에 한동훈이 신당 창당하겠습니다 하고 딱 선언하면 이거 정말 핵폭탄입니다. 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는. 예. 그럼 뭐 이재명이고 뭐고 다 죽습니다. 예. 정말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이제 기력을 60에서 70% 정도 회복하신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90에서 100 전투력을 발휘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인터뷰, 전환길 배신자, 운운 인터뷰 접한 뒤 조선은 조선시대로 가라고 구독 취소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놈의 조선. 그냥 조선시대. 아니 근데 조선은 폐간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100년이 넘었어. 100년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구한말 생각이 100년이 넘었어.
조선하고 동아는 100년이 넘었어.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채널A는 신생이니까 좀 살려놓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좀 이제 빠이빠이하고 좀 신 언론이 좀 세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정말. 예. 조니키님 한동훈 참 착하네요. 나 같으면 안타깝대지네. 한심하다. 한심하다. 김건희 살리려고 계엄을 하다니 한심하다. 이렇게 썼으리라. 이서연님, 대구 시민 한동훈 지지자 응원하고 기다립니다. 어대한 분이. 이서연님은 대구에 사시는구나. 예,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훈 아주 우리의 희망이다. 동그라미님, 스포책 계속 너무 좋았어요. 한 대표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야, 정말. 이상훈 앵커님. 제가 이름을 잘 몰랐었는데, 블랙 스파이더님. 이거 감사드립니다. 이름 알려주셔서. 이상훈이군요. 저는, 이 사람 좀 괜찮게 봤어요. 예. 왜냐면, 왜 괜찮게 봤냐면, 저도 이 사람 잘 몰랐었는데, 괜찮게 본 게 작년에 당대표에 경선할 때 MBN에서 할 때 이 사람이 진행을 받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진행을 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아주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이상훈 앵커, 예, 제가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님 쓰레기급. 예. 임경백님 멀리서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임경백님. 예. 정말.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좀 방송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이것도 1시간이 넘어갔네요. 예. 자, 지금 6시 반인데요. 이제 정기 방송 1시간 남았는 시간. 7시 반에 7시 반에는 지금 요즘 갑자기 소동을 피운 윤 대통령의 뭐 구속을 갖다가 취소해라. 당장 돌려보내라.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 오후에 뒤집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100여 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 1시간 후에 7시 반에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